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에 특화된 변호사 정혜승 변호사입니다. 수술실 CCTV가 한데 입법 내용을 보면 사실상 환자가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주로 그 의료 과실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라기보다 입법 경위가 그거거든요. 수술실에 누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해야겠다. 무자격자가 들어와서 시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무자격자 시술이 많았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오는 걸 방지하고 명백한 과실들, 환자를 방치했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CCTV를 달아놓은 것이고, 수술 장면을 자세히 촬영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활용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CCTV에 찍히는 사람들이 환자만이 아니고 의사도 있지만 간호사도 있고 아니면은 좀 출입하는 직원도 있어서 CCTV의 공개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환자가 자유롭게 이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효과는 무자격자가 수술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는 확실히 생기겠죠. 환자와의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에 상당수는 환자가 자신의 진료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고지받지 못하고 내용을 설명을 듣지 못했을 때 좀 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의료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조정위원을 4년간 했었는데, 분쟁이 생겨서 오는 케이스들 중에 상당수가 환자분들이 하는 말씀이, 저는 의료 내용의 진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게 없어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시고, 그 위원회에 오셔서 본인이 받은 진료 내용을 듣고, 그리고 이것이 원래 위험한 행위였구나,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어떤 치료를 받았구나 라는 걸 들으면은 이게 꼭 과실은 아니구나 납득하시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의 분쟁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환자에게 환자 상태, 진료 내용을 좀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 특히 환자에게 처음 그 시술을 권유하거나 치료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기보다는 반드시 부작용과 후유증을 정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환자가 네, 그래도 제가 하겠어요 라고 하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판례라던가 의료법에서는 반드시 환자한테 사전에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설명은 의무예요. 의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설명 의무는 치료의 전 단계에서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당신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이 약은 무엇이다, 이건 왜 먹는 것이다 설명을 해주는데, 특히 행위 중에 침습적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인체에 뭐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짠다던가 침습적인 행위를 할 때는 그 설명을 했다라는 동의서를 문서로 남겨둬야 합니다. 이 문서가 없으면 나중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의사가 설명을 안 했다라고 법원은 단정하게 돼요. 이것은 그래서 의사가 본인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동의서인데, 이 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당수 분쟁이 완화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침습적인 행위를 할 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동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는 동의서도 형식적으로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워낙 바쁘니까 이렇게 인쇄된 종이를 들고 와서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환자의 서명을 받습니다. 근데 오로지 인쇄된 것만 있고 환자의 서명만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거 설명한 게 맞아? 나는 네가 설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을 환자는 설명했다라는 것을 좀 밑줄도 치고 별표도 하고, 또 정말 중요한 문구의 경우에는 환자들에게 자필로 해당 부분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라고 기재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명은 당연히 환자 본인한테 해야 돼요. 이게 정말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어겨지고 있는 부분인데, 환자 본인이 뭐 수술 준비로 바쁘다고 해서 옆에 있는 보호자에게 대신 설명을 하고 보호자에게만 설명을 받으면 법원에서는 환자한테 설명했다고 인정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환자 본인이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동의했다라는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만 최근에도 재미있는 판례의 경향이, 설명을 설사 배우자한테 하고 서명을 받았어도 그것을 옆에서 환자가 실제 듣고 환자가 이해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인정해주는 사례들도 있었어요. 최근 사례인데, 환자가 상당히 급성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었고 부인과 내원을 했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환자는 급히 이제 옷을 갈아입고 있고, 옆에서 부인이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동의서에 부인이 서명을 해요. 근데 결국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을 해서 이제 난 설명을 못 들었고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병실 CCTV가 있었어요. CCTV상 잡힌 것이 환자가 바로 옆에 있고 부인이 설명을 듣고 있고 환자가 듣고 있고, 이 장면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법원이 보고
워낙 급해서 환자가 옷 갈아입을 동안 설명을 한 것이지 환자가 듣고 결정한 것이 맞구나 라고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행위 결과 부작용이든 과실이든 악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에 환자들도 의사들도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의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진료 기록을 좀 신속하게 확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료 기록이라는 게 보통 외래 의원급의 경우에는 의사와 이야기를 나눈 의사가 작성한 진료 기록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받았다라면 그걸 별도의 수술 또는 시술 기록자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의원급도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라든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확보를 하시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서 입원을 했다. 그럼 거기에 간호기록지 같은 것이 추가될 것이고, 그 외에 입퇴원 기록지, 응급 기록지, 또 119를 타고 왔으면 119 기록지까지 좀 확보를 미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관도 다시 본인의 진료를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료에서 의료행위는 원래 위험한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워낙 한국 의료 기술이 훌륭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당연히 낫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의료 자체는 위험한 행위고 필연적으로 부작용과 후유증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진료를 하기 전에 당신이 받을 진료, 당신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진료 내용을 설명해주고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는 걸 꼭 설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의사 입장에서도 혹시 진료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진료 기록이 그리고 잘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 수정하면 안 돼요. 하지만 진료 기록을 사후에 정정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진료 기록을 확인을 하시고, 또 이것이 정말 그냥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의료과정에 실수가 있었는지를 좀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행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료 기록이에요. 최근에 수술실 CCTV법 이런 걸 들어보셨겠지만, 이 CCTV는 어디까지나 진료를 자세히 관찰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고 그 수술실에서 대략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료 기록지가 그 환자가 받은 진료의 내용, 그리고 정말 적절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법은 진료를 했으면 반드시 진료 기록을 남기도록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에서도 진료 기록을 구체적으로 뭐뭐뭐뭐를 쓰세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를 정하진 않았고, 다만 판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진료 기록의 기재는 그 환자가 어떤 진료를 시행받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다른 의료인이 봐도 확인할 수 있고, 추후에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쓰이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들도 진료 기록을 쓸 때 소위 요양급여 청구하는 진료 기록의 경우에 좀 상세히 쓰시다가, 요양급여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100% 비급여로 받는 시술의 경우에는 간략히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가장 간략하게 쓰시는 진료 기록은 성형외과라던가 피부과에서 진료를 하실 때, 심지어 정말 진료 내용이 거의 없는 진료 기록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것은 내가 제3자한테 검열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기록이기 때문에 필러 시술을 했어도 어떤 필러를 어느 용량을 어느 위치에 주사했다, 이 정도를 쓰셔야 되고, 그리고 포경수술을 했어도 포경수술이라고만 쓰실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마취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마취약을 어느 정도 썼다 정도는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악결과가 발생을 해도 실제 의사의 과실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작용 또는 후유증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그 분쟁을 잘 해결하고 환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사 입장에서도 해당 진료 내용에 대해 기록을 상세히 남겨놓고 추후에 그것으로 환자에게 설명도 하고 본인의 진료가 정당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환자에게도 해당 의료행위의 위험성이라던가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해서 환자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을 때 이것이 단순히 의사의 과실만은 아니겠구나 라고 납득할 수 있는 좀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환자의 진료 기록, 간호 기록, 조상 기록 등등을 반드시 남기도록 되어 있고, 보관 기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자의무 기록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전자의무 기록의 경우에는 로그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만약에 의사가 중간에 수정을 했다면 수정한 내용까지 사실은 전자에 남습니다. 그래서 최근 소송의 경향을 보면 의사가 진료 기록을
변조했다라고 강력히 의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해당 로그 기록을 제출하라고 해서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진료 기록을 처음 작성하실 때 처음부터 신중하게 좀 정확한 내용을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악결과는 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와 의사 간에 신뢰가 있다면 그것이 꼭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진료 과정에서 서로 신뢰를 잘 쌓아서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